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김세동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석훈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석훈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제가 요즘 민주당에 이것저것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전 민주당 얘기는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처음 원내 진출할 때 그때 공약을 제가 사실상 총괄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면 민주당이 뭐 하거나 말거나 저는 또 그때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투표할 때 딱 한 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한테 투표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DJ 때도 저는 거기 안 했거든요. 백기환 선생한테 늘 투표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살다 보니까 김영삼 시절에는 현대그룹에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냥 녹색당 만드는 그런 시민단체 일을 했었는데 김대중 정권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정권 너무 힘드니까 너라도 가서 좀 도와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좀 있고요. 민주당은 저는 망할 거라고 봤어요. 망할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도와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남재희 장관님이 작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한테 남재희 장관이 그 노회찬 대표랑 심상정 대표 잘 좀 모아서 그렇게 계급 정당이 한국에 그래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년에 뵀더니 민주당 도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민주당 고민을 좀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기한 의원하고 2.1 연구소를 같이 하는 거는 그 양반이 저를 현대에서 뽑았고 제 상사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상사니까 좀 돕는다고 하는 건데 그런 인연이었는데 그 정세균 대표님 토론회에 갈까 말까 물어봤더니 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거기 뭐하러 가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거기 갈 거면은 손학규나 그런 데 가라. 거기 가봐야 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줄을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기왕 줄 쓸 거면은 될 때 가라. 그래서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저 양반이 결심을 하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가서 얘기 잘 좀 해주고 오시라고 하면서 끝에 결론이 그거예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시민사회와 잘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네, 그런 배경들이 좀 있고요. 일단 제가 지금 다음 대선 보는 눈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길 거야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밑바닥에서 제가 20대를 오랫동안 봤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달라서 다음 대선 때는 상당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왔을 때 초기에 그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교포표가 얼마큼 들어오니까 못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딱 들어갔거든요. 20, 30대 변화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교포표가 아무리 많이 나도 그 이상 표가 나올 거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정이라는 논의가 있고 통합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이라는 건 민주당 주식 다 합치자는 거고 연정은 각자 당 두고 단일화를 해서 어쨌든 같이 이제 정권을 가져보자는 건데 저는 연정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떨지는 뭐 까봐야겠지만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 노회찬 대표가 나온다고 하실 때 저는 의견을 어떻게 냈냐면은 연정이 맞을 거고 차라리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랑 뭐 환경부 장관 몇 개를 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 장관을 하고 당신이 정 나오고 싶으면은 노원구청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자치하는 그러니까 지방이나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시장파들이 또 더 목소리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저는 지금도 연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라면은 민주당이 더 열어서 더 왼쪽에 있거나 더 녹색이거나 더 여성 쪽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런 걸 모으는 게 사실 연정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면은 복지로 통합하자는 얘기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지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한국은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복지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왔거든요. 국민적 공감대가 다 있는 거고 복지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뭘 할 거냐라는 논의를 갈 거니까 복지냐 아니냐라는 논의는 오세훈 시장의 죽음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자기는 보편적 복지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한 게
그러면은 아예 정치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오늘 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오세훈 시장이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장이지만 사실은 정치인이 아닌 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는 당연한 거고 그럼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로 논의는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낙수 경제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요. 하여간 뭐 우리나라 말도 안 되는 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정세균 대표께서 이제 그거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자 어디로 나갈 거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디테일 얘기를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요즘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잘 먹히는 게요. 금융민주화라는 얘기 잘 먹혀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냥 저도 그 실무에서 제조업 중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외환은행 얘기랑 산업은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금융민주화라는 게 제도의 변화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거든요. 정권이 2번이 바뀌었는데 IMF 때 나라 망하게 한 사람들이 지금 또 장관 되고 차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뭐 돈을 뺐자가 그런 건 아닌데 감옥 보내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얘기를 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지. 그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서 저한테 금융민주화를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한국은행에 이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거기 간부들이 저한테 일러준 게 그거예요. 마포 어딘가에 무슨 한정식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맨날 작전을 짠다. 아니 이건 좀 민주하고 뭐고 이거는 사실은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제도 아까 김태동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도도 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바꿔야 우리가 외환은행 문제도 풀고 산업은행 문제도 풀고 저축은행 문제도 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금융민주화를 제가 그 비유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잘 살 때 그때는 한국 저축률이 세계 1위였어요. 저축률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저축률이요 사실상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금리 감안하고 대출 감안하면 우리는 저축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 투자를 어디서 하냐라고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축을 다시 OECD 국가에서 1등 수준으로 갈 수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금융 얘기를 조금 앞에 내세웠으면 하는 문제가 있고요. 20대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고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본 것 중에 제일 잘 통하는 건요. 무상 등록금 문제가 제일 잘 통해요. 근데 반값 등록금 벌써 이미 써먹었잖아요. 써먹었는데 무상 등록금 얘기를 진보 정당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국립대학은 이를테면 프랑스가 지금 30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를 받는 거 우리 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국립대학을 그렇게 싸게 하고 지방대학을 싸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립대학에 지원을 하자라는 게 기본 방식이었는데요. 잘 안 먹혀요. 우리나라 이제 사립대학이나 이런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전략을 바꿔서 무상과를 만들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카이스트 방식입니다. 카이스트에 가면은 일단 어려운 학문을 하는 거니까 등록금 지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은 국어는 다 해야 된다고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사는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 물리학 같은, 그러니까 문사철이나 이런 데 가는 학생들은 무상을 해주자.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다 줄 수가 없으면 그러면 지방 먼저. 그리고 그 다음 특정 지역에 좀 분할해서 무상과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잘 먹혀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학도 유럽식으로 무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부터 하자라고 하고 저도 상대 출신인데요.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사실 나만 밥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 늦게 해주거나 전문 대학원을 바꿔도 될 거고 문사철 같은 데를 해주자라고 하면은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위에서 조금 20대 문제에 대한 정책이 좀 정의가 될 것 같고요. 또 진짜 힘든 얘기 할게요. 한나라당 두 사람들 저 보면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탈턱원이니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야, 너는 왜 민주당만 돕고 한나라당 안 돕냐 그러면서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 한나라당보다 좀 낫지 않겠냐고 그러면은 그 많은 국민들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요. 아니 민주당은 새만금 하는데 우리가 4대 강점 한다고 좀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차피 네 말대로 돈 떼먹고 토건 뭐 맞는데 쟤네는 다 거기 사면서 이 동네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사실 정책이나 경제 기반으로는 새만금이나 4대강이나 다를 건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지역에 땅 가진 사람들이나 서울에 건설사만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를 같이 자문드리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민주당에도 계신데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해보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제가 정치에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그 얘기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기한 의원도 그거는 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진보신당에는 심상정 의원이 지난번 대선 후보 나오면서 새만금 문제를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걸고 있는 건 새만금 해수유통인데요. 새만금 해수유통은 이한동 총리 있을 때 총리실에서 냈던 부분 개발보다 더 완화시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 개발해도 좋은데 전체를 다 이렇게 매립해서 다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일부분은 살려두고 가자라는 진짜 이제 환경단체에서 제일 양보하는 안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새만금 안은 갈 수가 없는 게 예전에도 그 기술감도 뭐냐면은 그 수질 문제가 처리가 안 돼요. 어차피 썩어서 시와처럼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와처럼 한번 하고 해수유통 할 게 아니고 지금 해수유통 하면서 부분 개발 일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동의하겠다라고.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 그 해외 출장 가면서 갔다 오기 전까지는 막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했는데 밑에서 가 있는 동안 밤새워서 그 가 있는 동안에 막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 일부 구간을 열어서 놓고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경상도 국회의원은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를 전라도 의원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지금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수유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가 대안인지를 얘기를 시작할 때 그래야 우리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거고요. 문화경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들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20세기에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면은 그 가계 지출 내에서 음식 같은 건 줄고, 그러니까 앵글리스라고 얘기하죠. 음식 같은 건 그러니까 소득 중에 줄고 문화 지출은 늘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극장에 더 가고 악기도 많이 보고 앨범도 많이 보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가계 지출 지수를 보면요, 2003년과 2004년까지가 우리나라 문화 경제의 클라이맥스고요. 그때부터 다 줄어요. 그래서 영화 지출비도 줄고 책 사는 돈도 줄고요. 심지어는 앨범 사는 돈도 줄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요, CD, 뭐 앨범, DVD 다 합쳐서 가구당 월 300원을 써요. 그러니까 1년 모아봐야 CD 한 장도 못 사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문화경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굶어 죽고 누군가 자살하고 병나서 죽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노무현 시절에 문화인들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급하게 문화에 뭘 넣을 것인가.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조업이 줄거든요. 주는데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면은 건설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은행도 서비스업인데 건설 은행을 키우자는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학생도 영화 볼 수 있게 하고 고등학생도 영화 만들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딱 하나만 부탁드리면요, 이번 주 목요일날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2008년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다큐예요. 개봉하는데 작년은 그러니까 올해 아카데미 다큐상 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마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에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전주영화제 출품돼서 저도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왔는데요. 개봉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안 해요. 근데 영화제 출품하고 아카데미 상 탄 건데 개봉관 때 4개 겨우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모피아에 관한 얘기의 미국 버전이에요. 거기 대사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 끝낼게요. 리만 브라더스 사장한테, 그러니까 사장한테 직접 묻지 못하고 그 변호사한테 물어본 건데 제트기가 자가용으로 있거든요. 그 좋다 이거예요. 사장의 제트기가 자가용 있으면 좋은데 6대가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제트기가. 그러니까 그 개인이 제트기를 6대를 사장이 산 거거든요. 그 지랄을 하다가 미국이 망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모피아가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개봉하려고 그러니까 홍보비가 없다는 거 소니가 하는데, 그러니까 소니가 돈이 없을 리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홍보도 없고 개봉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님 제발 그 영화 보시고 감상평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석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